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 타이틀 보고 조금 놀라셨죠? 아니, IT 기기 리뷰를 하던 채널이 왜 바뀐 거지? 잠깐 외전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긴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는 지난 8월 2일부터 9일까지 여름 휴가로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가만, 8월 2일부터 9일이면 제일 더울 때였었는데, 당연히 여름 휴가면 이런 휴양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여름에 웬 뉴욕?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먼저 저한테는 딸내미가 있습니다. 윤희님이 있는데 이 윤희님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새 초등학교 5학년,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됩니다. 지금이야 여행 가자 그러면 쫄래쫄래 따라오는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곧 사춘기란 말이죠. 잘 갔다 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족여행을 갈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좀 엄습을 했죠. 요즘 애들은 성장이 빨라가지고 사춘기도 일찍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부모된 마음에 넓은 세상을 봐야 된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뉴욕에 한번 가서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2년도에 뉴욕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13년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것저것 변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있나 라는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뉴욕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일정은 이렇습니다. 혹시라도 뉴욕에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 일정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꽉꽉 눌러 담았거든요. 그럼 이제 뉴욕에 관한 썰을 좀 풀어볼까요? 뉴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어떤 분은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실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장소가 바로 타임스퀘어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현란한 전광판들 그리고 엄청난 인파들 타임스퀘어에 딱 들어서게 되면 여기가 바로 뉴욕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타임스퀘어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진짜 화려한 모습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 훨씬 더 화려하죠. 이건 낮에 찍은 사진인데 밤에는 이렇습니다. 이거죠. 정말 현란한 이 광고판들 때문에 압도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새벽 4시 상황입니다. 새벽 4시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그만큼 밤에도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뉴욕은 피서지가 맞습니다. 제가 날씨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날씨가 되게 화창했고요. 기온도 낮에는 물론 햇빛이 좀 따갑긴 했습니다만 한낮에도 그늘로 들어가면 꽤 괜찮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날씨가 습하지 않고 되게 건조해서 그렇게 덥다는 느낌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도 불어서 쌀쌀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어머 웬일이야? 이거 9월 중순 날씨도 아니고 그 추석 지나고? 어머 이거 뉴욕이 피서지네. 웬일이야? 어머 시원해 서늘해. 우리 윤희님은 아침나절엔 쌀쌀한 게 싫다고 아예 이렇게 청자켓까지 입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뉴욕에도 그늘진 면은 있습니다. 일단 이 밤 시간에는 거리에서 이 마리화나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마리화나 냄새를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풀 태우는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마리화나 냄새구나 라는 걸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되게 역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 많은 거리가 그렇겠지만 별로 그렇게 깨끗한 편이 아닙니다. 아무리 청소부가 열심히 청소를 해도 그 쓰레기들이나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노숙자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타임스퀘어는 뭐 사시사철 늘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한 블럭만 뒤로 넘어가더라도 밤 12시 지나면 조금 썰렁합니다. 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뭐 남자분들은 괜찮겠지만 여성분들은 밤 12시 지나서는 타임스퀘어 이외에 그 밖으로는 안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얼핏 보면 도시 전체가 공사장 같아요. 그렇게 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뉴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뭐 신도시 이런 곳이 아니라 전통적인 도시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낡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건 새로 짓고 또 오래된 것은 또 다시 뽀개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일제히 짠 하고 새 건물, 새 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에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숙소를 잡을 때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환율도 별로 좋지 않고 거기다가 뉴욕은 또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면은 아예 외곽으로 빠져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숙소를 아예 외곽으로 빼버리면 시간 낭비가 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심부로 오기 위해서 또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 또 밤에는 완전히 이제 발이 묶이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 주택가 같은 데는 밤에는 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잖아요. 밤에는 아예 활동이 묶여버리는 뭐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나니까 이거 되도록이면은 아예 중심부의 숙소를 잡는 것이 비록 비용은 더 들지언정 시간과 경험을 사는 데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숙소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타임스퀘어 근처에는 상당히 많은 호텔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비쌉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1박에 50만원 이하로 묵을 수 있는 호텔을 좀 찾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선택한 숙소는 더 니커보커 호텔입니다. 여기가 왜 좋으냐면 그 호텔에서 타임스퀘어가 3블럭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상은 2블럭이죠. 타임스퀘어가 끝나는 지점과 거의 맞닿아 있어가지고 사실 걸어서 5분도 안 되어가지고 타임스퀘어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제가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는 타임스퀘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처에 브라이언트 파크도 있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도 있고 또 서밋 전망대도 있고 뭐 이래서 미드타운 한복판이다 보니까 도보로 갈 수 있는 좋은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요 관광지들이 주로 이제 미드타운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동하기도 좋았고요. 사실 이 호텔은 와이프가 정했는데 와이프가 이 호텔을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죠. 저는 몰랐는데 요즘은 호텔에 냉장고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는 한여름이기 때문에 뭔가 음식물들을 보관을 한다던가 음료수 같은 것들을 보관을 할 적에 냉장고가 없으면 좀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냉장고 있는 호텔을 중점적으로 수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냉장고가 있는 호텔이 여기가 딱 적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지하철역 출구가 바로 호텔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장점은 없었죠.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말 않고 더 니커보커 호텔을 정했습니다. 이거 호텔 광고나 협찬 이런 거 없습니다. 순전히 제 돈 재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여행 사이트 이런 데서 뭐 호텔 검색해가지고 가격 비교해서 뭐 제일 싼 거 뭐 이런 거 예약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이 호텔 자체의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 보시면 이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룸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든가
호텔에다가 룸을 싸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1박을 추가해준다든가 뭐 이런 이벤트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미리 챙겨 두시면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가격 비교 사이트라든가 뭐 여행 사이트에서 사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숙박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호텔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숙박비 말고 리조트 피라고 하는 것을 또 따로 받더군요. 요게 이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일종의 뭐 선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쓰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리조트 피를 안 낼 수는 없는 거니까 호텔 내에서 어떠한 것에 리조트 피를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요거를 체크해 보시면 의외로 쏠쏠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도 안 이용해가지고 다 날려먹었습니다. 제 일정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정의 처음과 끝을 버스 투어로 시작해서 버스 투어로 끝냈습니다. 아니 뭐 굳이 버스 투어가 필요해? 처음에 제가 버스 투어를 잡은 이유는 비행기를 너무 장시간 타고 와가지고 몸이 너무 피곤할 텐데, 그리고 시차 적응도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좀 몸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주마간산식으로 한번 쭉 뉴욕을 훑어본다라는 마음으로 낮에 버스 투어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버스 투어를 잡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행의 마무리가 되겠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녔구나라는 걸 한 번 더 훑어보면서, 나이트 투어 같은 경우에는 야경 투어입니다. 그래서 데이 투어랑 나이트 투어가 코스가 다르거든요. 요거 보실래요? 데이 투어는 뉴욕의 미드타운과 다운타운을 한 바퀴 쭉 돌면서 허드슨강 쪽으로 도는데, 나이트 투어 같은 경우엔 미드타운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브루클린까지 갔다 와요. 그래서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거든요. 이러면서 뉴욕의 야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멋진 야경도 구경을 할 겸 해서 마지막 일정을 버스 투어로 잡았죠.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이 꽤나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탄 버스는 이 탑뷰라고 하는 버스였었는데, 여기에 그 이어폰을 주면서 특정 스팟을 지날 때마다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어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어로 지나가는 곳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았다. 그리고 이 나이트 투어 같은 경우에는 야경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야경도 야경이지만 돌아오는 길에 뉴욕의 평범한 일상의 밤거리를 구경하는 것도 꽤 괜찮았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도착하자마자 데이 투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이트 투어, 이렇게 버스 투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망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